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증권시장 그다음에 외환시장 환율이 좀 문제죠. 환율하고 이제 이렇게 한번 둘러봤습니다. 환율, 금리 이런 것들이 이제 모든 경제의 바탕이고 아, 그런 것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모든 게 달라지니까요. 그런데 이제 환율을 보다가 이 파이코인하고 이더리움 공부 열심히 해두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저만 해도 이제 아날로그 세대고 그러니까 아들 녀석 이제 그런 애들은 완전히 MZ 세대 비슷한 애들이죠. 그러니까 참 이 요즘 새로이 태어난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굉장히 힘들죠. 제가 이제 굉장히 이제 유명하신 분이 계신데 돌아가셨어요. 아주 대도인이신데 그분이 그러셨죠. 1986년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랑 한국에서 1986년도 이전에 태어난 사람이랑은 이게 똑같은 사람 같아도 전혀 다른 사람들이다. 86년도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잘 먹고 잘 가꾸고 잘 씻고 잘 재우고 하면 간신히 100살 사는데 86년도 이후에 태어난 애들은 태어날 때부터 120살 사는 몸을 갖고 나온 애들이다. 그리고 어떤 신체적인 능력은 큰 차이가 없는지 몰라도 이런 정신적인 능력, 영적인 능력은 비교가 안 되는 거다. 그러니 그 노땅들은 자꾸 그 젊은 애들한테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것 그 생각 주입하려고 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해 두신 분이 계세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저도 이제 이런 걸 모르고 이제 젊은 애들이나 후배들이나 이제 아들이나 딸한테 하다 보면 대부분 이제 찍히죠. 애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근데 요즘 애들이 이제 집값도 오르고 돈도 없고 하니까 지네 엄마 아버지 좀 눈치를 봐서 그렇지. 사실은 엄마 아버지한테 별로 배울 게 없다라는 거 애들이 너무 잘 알죠. 저 역시 예외가 아니었고 이제 그러던 와중에 이제 다행히 제가 코인 공부를 하고 주식 공부를 해왔고 또 제가 하는 코인이나 주식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과는 책에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각도로 이제 하기 때문에 결과만 보여주게 되면 이제 저희 집 아이도 제 말을 좀 많이 관심 있게 듣고 특히 요즘은 잘 듣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파이코인하고 이더리움 정말 공부 열심히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더 앞으로 가능성이 있고 이더리움 못지않게 파이코인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유는 얘네들은 파이코인과 이더리움은 네트워크 비즈니스 하는 애들입니다. 지금 플랫폼 비즈니스 하던 애들이 이 플랫폼이 다 무너지고 있는 거죠. 플랫폼이 남의 플랫폼 빌려다가 쓰는 애들이었기 때문에 이 플랫폼 자체를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더리움은 그 플랫폼 자체를 시대의 흐름에 맞게 바꿔가고 있고 파이코인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신하기 때문에 파이코인하고 이더리움이 향후 이 금융위기가 어느 정도 안정이 돼 나가면 얘네들이 이 코인 업계와 블록체인 업계를 리드해 간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파이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요즘 제가 말씀드리지만 수급은 재료에 우선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방송, 뉴스, 미국 금리가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소프트 스텝, 한국, 그거 다 그냥 하는 소리고요. 그 증권회사 하나 있는 거, 증권 방송, 저도 평생 그런 짓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어떤 얘기든지 거리를 만들어서 굴러가야지 치고받고 치고받고 하면서 이게 거래가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하지만
이제 뭐 나이 드신 분들이나 좀 길게 좀 보시는 분들은 요즘은 사실은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어떤 재료가 나와도. 그런데 이 수급에 우선하는 게 있어요. 주식이건 코인이건 외환이건 이 수급에 우선하는 게 있어야지 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이제 파이코인 같은 것도 보는 건데, 지금 제가 왜 이더리움하고 파이코인을 처음부터 이렇게 잡았느냐. 외환을 보면요. 요즘 뭐 한국이 뭐 오늘 1,400원도 잠깐 찍었다가 내려왔나? 뭐 아무튼 1,394원 정도 하던데, 그것도 말씀드릴 건데, 1999년도 이렇게 유로 통합되나? 99년도에 보통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유로하고 이제 달러를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지금 그렇게 유럽 사람들이 바라던 달러와 1대1이 지금 왔어요. 유로가 셌었거든요. 더 유로가 셌었어요. 2000년도 유로가 더 셌었어요. 그런데 지금 달러가 유로와 1대1이 됐어요. 이거 독일이 그렇게 바라고 유럽이 그렇게 바라고 미국은 이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행사항은 봐야 되겠지만 유로와 달러가 1대1이다. 그러면 유럽계 자금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유럽계 자금은 코인을 통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괜찮은 코인이 금융기관 쪽에서 많이 나올 겁니다. 저도 뭐 저랑 이 코인 같이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이거 파이코인, 그다음에 악시아 코인, 그리고 이제 헬륨 코인, 그리고 파일 코인 이 네 개 제가 주로 말씀드렸는데, 그 이제 지금 악시아 코인, 헬륨 코인은 뭐 한 10분의 1 토막 났지만 악시아 코인은 또 뭐 그 이상 훨씬 올랐죠. 근데 이 악시아 코인이 또 파이코인처럼 이제 그 핸드폰 채굴 방식으로 지금 메인넷으로 이제 하고 있으면서, 이게 지금 방향이 어떻게 가는지 이제 제 나름대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말 좋은 블록체인, 좋은 4차 산업의 결제 통화가 를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앞서 있는 것은 물론 파이코인입니다. 전 세계에 가장 널리 퍼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코인이나 외환이나 이 주식이나 뭐 사실 사람이나 똑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어떤 게 달러건, 이게 지금 달러가 왜 올랐죠? 달러가 이렇게 계속 유로화 대비 오르는 이유가 뭐죠? 달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 달러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코인도 제가 파이코인 제가 계속 이렇게 구글에서 체크하는 게 파이코인에 대한 사람들 관심을 보는 거예요. 관심이 있어야지 오르긴 해요. 파이코인도 그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트위터에서 팔로워 수가 얼마 전에 뭐 167만이더니 지금 180만. 조금 있으면 솔라나 따라잡겠어요. 뭐 리플, 이더리움 따라잡으면은 이게 한 100만 명만 더 늘게 되면 이더리움을 따라잡는다? 어마무시한 거죠. 분명히 관심은 가져야 돼요. 관심이 있어야 돼요. 관심을 끌지 못하는데 성공하는 축구 선수 있고, 관심을 끌지 못하는데 올라가는 주식 있고, 관심을 끌지 못하는데 올라가는 부동산 있나요? 관심을 끌지 못하는데 텔레비에서 인기 있는 스타 있나요? 기본적으로 관심을 끌 수 있는 그 자체 에너지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파이코인이 어느 정도 관심이 있나 이제 제가 항상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관심이 수급은 재료에 우선하는데 그 수급을 우선하는 게 관심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급을 우선하는 게 있습니다. 수급을 우선하는 게 희망인가? 희망? 희망은 아니에요. 뭐 제가 관심 항상 제가 희망하고 있는 여기 DR 콩고 국기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태양광 발전소 이제 내년 10월부터는 이제 10월 전후에서 이제 시작해서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오래 기다렸습니다. 오래 기다렸는데 이제 한국에서 이제 15년 돼서 물건이 나오는 게 이제 내년 10월이기 때문에 되게 콩고예요. 제가 콩고 친구들한테 파이코인 채굴 하라 그랬는데 안 하더니 아마 이게 지금 아프리카에 중국 애들이 가서 전부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글로벌 라이센스 31만 4천 불 희망이죠. 희망이죠. 희망이 수급을 우선한다? 그렇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수급은 지갑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희망은 지갑을 열지 않고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수급을 우선하는 것은 뭐냐? 기대입니다. 기대, 설렘. 이럴 때 지갑을 열고 이때 올라가는 거죠. 주식이건 코인이건 외환이건. 지금 주식시장에서 뭐 기대하시는 거 있으세요? 지금 코인 시장에서 뭐 기대하시는 거 있으세요? 기대를 해야 될 때와 기대를 안 해야 될 때 기준이 없는 거죠. 하이법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뭐 과대광고하다라는 의미도 쓰지만 하이법 나를 아주 막 들끓게 한다. 나를 막 기대하게 만든다. 그래서 제가 맨날 이제 트위터니 이런 거 쭉 보는 거예요. 뭐 굿뉴스 없나? 내가 모르는 정보 다른 사람이 있는 거 없나? 좋은 뉴스 있으면 또 사람들 알려주면은 이제 또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또 막 하니까 그런 거죠. Pi always gets me 하이법. 기대와 설렘은 수급을 우선합니다. 수급은 재료에 우선하는데 주식도 코인도 외환도 수급에 우선하려면 기대가 해야 돼요.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그 기대감이 있는지 없는지를 주식으로 보게 되면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여기서 1단계, 2단계 시작해서 2단계 확인해서 쭉 올라가서 3단계 내려와서 지금 4단계잖아요. 4단계에 무슨 기대를 해요? 겨울에 추수하나요? 겨울에 무슨 사과, 밤, 대추 열리나요? 기대할 거 없죠. 그냥 오르락 썰물에도 파도가 치고 밀물에도 파도가 쳐요. 그냥 썰물에 파도죠. 뭐 매일매일 이거 체크하는 젊은 사람들은 몰라도 제 또래 40, 50 넘어서 이 멘탈 블럭 있는 사람들은 판을 보고 들어가야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한국 원 이게 1394원. 2008년도에 이렇게 1560원 갔는데 제가 지난번에 1300원 갔을 때 잘난 척하고 좀 팔았는데 한번 또 팔을까 하는데 꺾이는 거 보고 팔아야죠. 꺾이는 거 보고 팔아야죠. 분명히 2단계잖아요. 제가 표시는 안 했지만 이건 더 올릴 기대가 있잖아요. 힘도 있고 설렘도 있고 이거 연초 대비해서 지금 연초 한 1080원 바닥 찍었었으니까 1년 전에 한 40% 달러 투자한 사람들은 한 40% 벌었죠. 왜 그렇죠? 달러에 기대를 하니까. 야, 이거 역시 미국이다. 거기다가 금리도 계속 이자도 올려주고 0.75, 0.75. 이번에 1을 올릴지 5를 올릴지 기대하게 되면 당연히 수급이 생기는 거죠. 달러 계속 사는 거죠. 오르는 거죠. 1300 얼마 이래가지고 1200 많이 올랐다 그랬지만 지금 1400원까지 와버린 거죠. 왜 오르죠? 달러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기대가 있으니까, 설렘이 있으니까. 1339원 왔다 그러지만 이게 벌써 돌파해서 1400원. 어제 뭐 이렇게 되니까 뭐 나스닥 폭락했다, 뭐 나스닥 원인 분석한다, 문제는 물가다, 뭐 지금 어쩌고 저쩌고. 아니에요. 왜 떨어졌느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기대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누가 암만 뭐 뉴스에서 붐업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암만 붐업하고 펌프업 해도 절대 다수가 기대를 안 하는데 뭘 하냐고요. 집단 지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크게 신경 쓸 때는 아니다. 그렇고 뭐 제가 보니까 요즘 뭐 폴란드에다 뭐 천대 수출한다 뭐 이 전차 뭐 계속 나오잖아요. K방산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모로코 뭐 완전히 뭐 지금 K2에서 뭐 K2 전차 뭐 그다음에 천무 뭐 그런데 내리잖아요. 지금은 한국 시장에서 크게 기대하는 바가 없거든요. 물론 자세히 보면 거래 이제 오실레이터 매집 세력이 있긴 해요. 지금 이거는 오실레이터가 좁아지면서 거래 강도 올라가는데 거래 강도가 약간 꺾이면서 거래 강도 다시 올라가면서 지금 이게 오실레이터가 넓어진다라는 거는 매물 나오는 거를 좀 받는 세력이 있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나 아직 큰 힘은 없죠. 근데 기본적으로 2단계이기 때문에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형상으로는 알 수 없어요. 느낌이 알게 되는 거죠. 저도 젊은 시절에 이걸 형상으로 알려고 그러다가 형태로 알려고 그러다가 번번이 실패했던 거죠. 형상은 기본적으로 보되 느낌이나 감이 생길 때까지는 많이 해봐야 되는 거죠. 공식 없습니다. 뭐 일본행 보세요. 일본행은 정말로 굉장히 안정된 통화였는데 지금 142원, 142엔까지 완전히 일본 엔에 비해서는 달러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크다라는 거죠. 엔에 대한 기대감보다 달러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는 거죠. 당연하죠. 일본에는 뭐 이자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미국 달러는 이자가 계속 있으니까 뭐 100만 원, 200만 원 있는 사람한테는 이자 1%, 0.75%가 별거 아니겠지만 수십억 불, 수백억 불이 움직이는 채권 시장에서는 0.01% 그러니까 뭐 10bp, 50bp, 100bp 하는 게 10bp라는 게 0.1 10bp라는 게 0.1%거든요. 50bp면 0.5%. 그거 가지고 뭐 수천억 달러가 왔다 갔다 하는 판에 뭐 당연히 일본 엔에다 이자가 낮은 일본 엔보다는 미국에 대한 기대와 이런 게 크죠. 금리뿐인가요? 미국이란 나라의 그 역동성. 지금 뭐 미국이 우크라이나 도와주니까 참 저렇게 막강한 러시아를 상대로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잘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뭐 이라크 같은 거 전쟁할 때 자기네들이 뭐 1,000억 불, 2,000억 불 정도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네 사람들도 가고. 그런데 지금은 자기네 군인 하나도 안 되고 옛날 그 낡은 무기 그거를 뭐 몇백억 불 주니까 완전히 뭐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미국은 이득이죠. 근데 그거를 받은 미국이 뭐 러시아는 전쟁을 많이 안 해본 나라니까 아주 뭐 박살내게 깨고 있는 거 보면 참 미국이라는 나라의 힘. 왜? 역시 미국이다. 썩어도 준치다. 미국이란 나라에 대한 기대감, 미국이란 나라에 대한 설레임, 그게 올라가게 하는 거죠. 강력한 밀물이죠. 밀물에서도 썰물과 이제 밀물이 이제 어느 시점에서 이제 밀물에서 이제 썰물로 바뀔 텐데 지금은 여전히 뭐 밀물이다 이거죠. 한국이란 나라 제품에 대한 뭐 파이코인이면 파이코인, 뭐 이더리움, 파이코인에 대한 기대감, 이더리움에 대한 기대감이 결국은 수요를 만들어내는 거죠. 중국 위안화는 뭐 자기네가 통제하지만 역시
중국 위안화에 대한 것보다는 달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미국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니까 금리도 높아지니까 전부 이렇게 슛업을 하는 거죠.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지만 퍼센테이지로 로그 함수로 보게 되면 중국은 그렇게 많이 오르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4단계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4단계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이 4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람들의 관심이 어떻게 되나 그냥 내가 트위터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그냥 희망 고문하는 게 희망 고문한 자기 희망을 올리는 건지 야 이거는 말 되는데 야 이 정도 기대하는 마음이 들든지 관심을 가지는 건지 안 그러면 관심이 없어지는 건지 기대를 포기하게 되는 건지 주식이나 사람이나 인기나 코인이나 관심이 있나 없나 사람들이 희망이 있나 없나 이건 기본이고 기대를 한다 설렌다 이때부터는 달려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수급에 우선하는 것이 있다. 이건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심지어 자기 자식을 볼 때도 자기 자식한테 희망을 가질 때가 있고 관심 가질 때가 있고 기대할 때가 있잖아요. 부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친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한테 기대할 때가 있고 저 사람한테 희망을 걸 때가 있고 저 사람한테 관심을 가질 때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기대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지갑을 여는 거죠. 그 지갑에서 그렇게 열린 지갑을 가지고서 정말로 기대에 충족하게 되면 그 사람은 크는 거고 충족 못하면 떨어지겠죠. 밀물과 썰물처럼. 그래서 수급은 재료에 우선하지만 수급에 우선하는 것이 있다. 파이코인 그게 있는지 없는지 항상 공부해야 된다. 현재까지는 어떤 것보다도 관심을 가질만 하고 어떤 것보다도 관심을 가질만 하고 기대도 가질만 하다. 왜냐?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제대로 하는 코인이기 때문에 딱 두 개의 코인이 그걸 제대로 한다. 파이코인과 이더리움. 그런 관점입니다. 네, 고맙습니다.